이번 동영상은 프로TBB 이 책에서 챕터 3 플로그래프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피겨 3-6에서 B. Using source node instead of a loop 이 코드를 테스트해 봅니다. 인텔 TBB에서 소스 노드가 deprecated 되었는데 이 프로TBB 책에서 이 소스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고요. 원TBB에서는 인풋 노드로 소스 노드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4일이고요. C++ 17, 20, 23 CUDA, SQL, OpenGL, OpenCL, TBB의 22번째 동영상이고 뒤에 K자가 붙은 거는 제가 한글 채널에서 찍는 동영상이라는 뜻입니다. 프로TBB 피겨 6-3 소스 노드 vs 인풋 노드 플로그래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21번 K 이 동영상에서 제가 캐스터 RE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캐스터 REF를 만든 이유는 CUDA에서 다차원 배열을 좀 쉽게 쓰기 위해서 캐스터 REF를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CPP 17, 20, 23 패러렐 이 폴더를 열고요. 빈 곳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 022K 소스 노드 이 버튼을 눌러 source.cpp 엔터를 누르고요. 컨트롤 B를 누릅니다. include 하고요. talkplay1 types를 넣습니다. include 하고요. cpg sed extensions를 넣습니다. namespace flow 하고요. tbb flow 이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를 만들고요. 앞으로 이 flow라는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네임스페이스 tpt talkplay1 types 이 네임스페이스도 엄청 많이 사용할 거고요. using lt고요. sed tuple int고요. sed 벡터의 sed string의 tuple을 만들었습니다. using keyT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sed thread id고요. using mapt고요. tbb concurrent 맵을 쓰는데요. 키 t를 보내는데 키의 타입이 thread id입니다. 그 다음에 lt를 쓰고요. 이거는 디버깅 용도입니다. 패러럴 알고리즘에서 디버깅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void test source node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flow 해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고요. context for or로 limit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으로 시작합니다. int count를 0으로 설정하고요. map t 해서 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맵은 concurrent 맵이고요. 키 타입은 thread id이고요. element 타입은 tuple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으로 fn my source 이렇게 하고요. 제가 fn으로 시작하는 것은 모두 람다입니다. 리미트를 캡처 하고요. count를 L-value reference로 캡처하고 input이요 L-value reference이고요. 값이 output입니다. return 타입이 중요합니다. return 타입이 bool이고요.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만약에 count가 limit보다 작을 때요. output에다가 이게 output 값입니다. 전체 플로우 그래프에서 이 전체 플로우 그래프에서 입력의 소수 입력의 출력 값입니다. 이게 출력 값입니다. 여기다가 count를 return 하는데요. 이렇게 count를 증가시키고요. return으로 이 bool이라는 뜻은 값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rue를 반납하면 또 호출해라 값이 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닐 경우에는요. return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10개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해서 9까지 리미트가 10이니까 10보다 작은 건 9까지 값을 여기서 0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에 대해서 출력값을 아웃풋에다 값을 일씩 계속 반환하는 겁니다. 리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플로우에서요. 소스 노드를 만드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P 해서 에디터 컨피그레이션 JSON을 선택하고요. include 맞는데 이게 include로 설정되어야 하고요. 이게 20 이상이면 됩니다. 인텔리센스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이거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거나 그래도 인텔리센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요. 리셋 인텔리센스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한 후에 닫았다가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인텔리센스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팝업 창을 보면 안 나오네. int입니다. nd는 노드라는 뜻이고요. my src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는 게 g이고요. 그래프이고 두 번째 오는 게 이 함수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값 false 이 false는 중요합니다. false for inactive state 이런 뜻입니다. 시작할 때 비활성 상태로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멤버가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컨트롤 Shift P 하고요.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이거는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옛날 거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소스 노드는 옛날 인텔 TBB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고요. 022K 소스 노드 이렇게 해서
cl ehsc sed c++ 20이고요. source.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빌드가 되었죠.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셔야 하고요. 옛날 걸로 해야 됩니다. 이 새로 된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일단 닫고요. 그 다음에 오로 했어요. fn my code 이렇게 해서 맵을 lvalue reference로 캡처합니다. 이 맵은 이 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요 int고 i입니다. 이 소스 노드의 출력값이 int인데요. 이게 출력값을 나타냅니다. 소스 노드의 출력값을 나타내고요. 이게 my code의 입력값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nt와 이 int가 같은 데이터형이라야 하고요. flow 펑션 노드를 만드는데요. 입력값이 int고요. 출력값은 없습니다. 출력값은 없고요. and my code 이렇게 하고요. 그래프를 보내고요. flow unlimited고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스레드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멀티 스레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my code를 전달하고요. 세미콜론으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펑션 노드와 이 소스 노드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flow make as 하고요. 이게 함수입니다. 소스 노드가 이게 소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션 노드 이거랑 as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킵니다. 소스 노드를 이제 활성화 시키고요. 액티베이트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를요 기다려야 합니다. wait for all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채워야 합니다. LT가요 lvalue reference로 받고 L 이렇게 해서 맵에서 이 맵에서요 thread id를 줍니다. sed this thread에서 get id 이게 키입니다. 맵의 키고요. 이때 맵에서 키를 주면요 여기 신텍스를 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thread id가 키고요. 이때 터플이 나오는데 이 터플의 타입이 L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타입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오로에서 lvalue reference를 한 번 더 쓰는데요. 이번에는 call count 하고요. 이번에는 벡터를 뽑아냅니다. vctr 이거는 벡터고요. L에서 이 L에서요 call count와 벡터를 뽑아냅니다. 이걸 여기서 복사해 보면요. 이거를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면요, 이 L는요 이 맵에서 이거를 꺼잡아 내고요, 이 L에서 int가 call count가 되고요, std 벡터 스트링이 vctr입니다. 그래서 이 call count가 이 int에 해당하는데요, call count를 증가시키고요, 이 벡터에다가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벡터하고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in place 백 끝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다 뭘 넣냐 그러면 visiting 이렇게 하고 std to string 해서 이 인티저의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걸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 벡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벡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맵을 출력해 봅니다. std cout map 이렇게 하고요, 맵을 한 방에 빵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하는데요, 옛날 걸로 빌드 해야 합니다. clsm 이렇게 해보면 지금 현재 스레드를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가 10번 호출된 겁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요 부분이요 14104가 키입니다. 스레드 ID 요거에 해당하고요, 스레드 ID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10이 뭐냐 그러면 요 int에 해당합니다. call count고요. 그 다음에 visiting 0, 1, 2에서 9까지 방문한 겁니다. 지금은 노드 개수가 작기 때문에 스레드가 하나만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개, 1000개 이렇게 1000개 늘렸고요. 1000개 늘려서 빌드 해보면요, clsm 이렇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지금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std cout thread count 그러니까 스레드 개수가 몇 개인지 몇 개를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map size 이렇게 하고요, std enter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출력해 봅니다. for 하고요, o로 m map 이렇게 해서 1위로 들어오고요. 이 자체는요, m 자체는 이 값이 return 됩니다.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거를 키와 vctr로 바로 받습니다. 벡터로 바로 받고요. 이거를 지웁니다. structured binding을 썼고요. std cout에 키를 출력해 보고요. 키는 thread id입니다. 그 다음에 키를 출력하고요. std
cout세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한꺼번에 출력해 봅니다. bctr std endl std endl을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clsm 이렇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일단 15개의 스레드를 사용했고요. 이게 몇 번 실행이 되었냐 그러면 1505 스레드가 103번 실행되었다는 뜻이고요. 2600 스레드가 한 번 실행되었다는 거고요. 2976 스레드가 612번 실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모두 분석해 볼 수 있고요. 1000개가 너무 많으면 500원 돼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레드를 2개를 사용했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 소스 노드를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이 피겨 36을 좀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거고요. 책에서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요. 지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맵에서 첫 번째는 thread id가 키고요. 두 번째는 이 터플입니다. bctr이 아니고 터플이고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 터플에는 콜 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호출되었을 때마다 뭐가 호출되었는지 그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그램의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좀 붙여 놨습니다. 이 링크에서 14번 동영상 Intel TBB 2020 The Older Version for Pro TBB 이 동영상에서 Ctrl Shift P Edit Configuration JSON에서 이 환경 변수 TBB Older Inc를 만들었고요. 또한 이 동영상에서 이 새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006 이 동영상에서 인텔 1 베이스 툴킷을 설치했는데요. 이때는 이 명령줄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버전의 인텔 TBB고요. 이 새 모양의 이 커맨드 프롬프트는 옛날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이거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거를 리네임 하는데요. 인풋으로 변경합니다. 이 소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컨트롤 B 하고 이 CPP Properties에서 이거는 옛날 인텔 TBB고요. 이거는 이제 disable 하고 새로운 1TBB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enable 합니다. 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보면 소스 노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deprecated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이제 input 노드를 사용합니다. input 노드를 사용할 때는요, 여기서 오로 fn my 소스를 만드는데요, 아까처럼 리미트를 캡처하고요, 카운트도 캡처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들어있는데요, 세미콜론 잊으면 안되고요, 여기에 tbb 플로 컨트롤을 L밸류 레퍼런스로 바꿔요. FC가 풋볼 클럽이 아니고 플로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다음 노드 마이 코드 노드에서 인티저를 받기 때문에 리턴 값이 int입니다. 이 리턴 값이 int인 이유는요, 다음 노드가 마이 코드 노드가 입력값이 int이기 때문에 여기 리턴 값이 int가 되고요, 여기서 if count가 리미트보다 작을 때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count를 증가해서 리턴합니다. else일 때는, 그러니까 count가 리미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입력이 없다 이런 뜻에서 fc stop. 이 fc는 여기 플로우 컨트롤의 인스턴스이고요, stop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값이 없으니까 프로세싱 중지하라 이런 뜻이고, 리턴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int를 반환하기 때문에요, int 값 0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int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fn my 소스를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input 노드를 만듭니다. 플로우에서요 input 노드를 만드는데, int는 출력 값을 나타냅니다. 이 앞에 이 int는요 출력 값을 나타내고요, nd는 노드란 뜻이고 my src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오는 게, 여기에 보면요 제일 앞에 오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내고요, body에 이거를 보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최신 인텔 1TBB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최신 인텔 1TBB는 클랭을 사용해도 됩니다. cd 022k이고요, 소스 노드, 여기서 클랭 플러스 SED C++ 20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input.cpp고 ltbb 12 이거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 스위치를 넣어 주셔야 하고요, 이거는 input이니까 i.ex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cls하고 i를 실행해 보면요 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스레드를 하나를 사용했고요, 이 스레드 id가 500번 호출된 겁니다. 이번에는 GNU로 해보는데요, 여기서 G++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요 컴파일러마다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5개의 스레드를 사용했고요,
일반 스레드가 308번 호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스레드가 117번 호출되었고요. 5번 스레드가 10회 호출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한 번 더 붙여놓고 이거는 클랭으로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열어야 합니다. 이거는 임시로 옛날 인텔 TBB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이거는 닫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cd 022k 소스 노드 이렇게 하고요. cl ehsc std c++20 input.cpp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LTBB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F2 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m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빌드했는데 하나가 나오네요. 이거를 역시 명령줄 프롬프트를 복사해서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앞으로 인텔 컴파일러를 많이 쓸 건데요. 022K 하고요. 소스 노드 이렇게 하고 DP, CPP, QSED, C++20, EHSC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Fno, SQL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input.cpp고요. O d.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것도 지금 스레드 하나를 사용했는데 스레드를 많이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만 그죠? 이거는 만이죠. 그죠? 만일 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CLS 하고요. D 이렇게 보면 스레드가 16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ID가 32401 때 344번 호출됐다는 뜻이고 스레드 ID가 303404일 때 352번이 호출됐다는 뜻이고요. 스레드 ID가 4436일 때 217번이 호출됐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스레드 카운트가 16개. 왜냐하면 제 기계에 라지컬 스레드가 16개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요. 소스 노드 사용법과 인풋 노드 사용법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소스 노드일 때는 이 소스 노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fn mysource에서 입력값이 더 이상 없을 때는 false를 반환해야 합니다. 입력값이 더 있을 때는 true를 반납해야 되고요. input 노드를 사용할 때는 mysource에서 flow control을 사용해서 입력값이 더 없을 때는 flow control stop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CPP properties에서요. 소스 노드를 사용할 때는 옛날 인텔 TBB include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고 이 소스 노드는 인텔 1TBB에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텔 1TBB를 사용할 때는요.
인풋 노드를 사용해야 하고, 인풋 노드를 사용할 때는 옛날 거를 disable 하고 최신 1TBB include pass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관련 툴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인텔 One API 베이스 툴킷이나 아니면 인텔 One API Threading Building Block 스탠드얼론 버전 두 개 중에 하나를 설치해야 인텔 1TBB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따라 하려면요, 옛날 인텔 TBB 2020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련 툴을 설치를 해야 프로TBB 이 책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노드는요,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TBB를 가지고 인텔 1TBB를 혼자 배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이랑 내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혼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옛날 코드의 소스 노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풋 노드로 이렇게 인풋 노드로 모두 수정해 줘야 합니다.